기후 위기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이집트에선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걸까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환경 문제와 미래를 위한 생활 수칙을 꼽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구생활 백서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전문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기후변화에 관한 중요한 국제회의라고 할 수 있는 캅. 네. 사실 용어가 좀 낯설어요. 네. 그러니까 이 회의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캅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거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제 당사국들의 총회다, 뭐 이런 의미예요. 네. 그럼 당사국이 뭐에 대한 당사국이냐?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 협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이거에 서명한 당사국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이제 뭐 작심하고 기후 변화를 안 믿기로 한 사람들을 빼면은 네. 뭐 사람의 활동 때문에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건 이제 뭐 다들 알잖아요. 예. 근데 사실 1980년대 초만 해도 뭔가 이제 기상 이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뭐지?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되게 아는 게 많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1988년에 IPCC라고 하는 전문가 중심의 그 어떤 조직, UN 조직이 생겼고요. 그래서 92년도에 접어들어서 그냥 있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공감대가 생겨서 이 기후변화에 관한 협약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명한 당사국들이 95년부터 매년 한 차례씩 모여서 이렇게 총회를 여는데요. 네. 교토의정서 뭐 이런 것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네네. 예. 이제 처음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제 부여한 그런 협약인데 예. 이게 나온 게 97년에 일본 교토에서 열린 캅3에서였고요. 또 이제 파리협정 아시잖아요. 네. 왜 온도 상승폭 제한하자. 그게 나온 게 이제 2015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캅21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봤다 싶은 이런 굵직한 약속들이 바로 캅에서 나왔고 바꿔 말하면 캅이 그만큼 중요한 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6일에 개막했고 18일까지 열립니다. 뒤에 캅 뒤에 붙는 숫자는 그러니까 그 회의 횟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 열리니까 그게 하나씩 더해지죠. 그렇군요. 네. 올해 주요 의제는 뭐였습니까? 올해 개최국이 이제 이집트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프리카잖아요. 그래서 예. 아무래도 저개발국들이 원하는 주제가 좀 무게 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는 건데요. 예. 이 손실이라는 거는 해수면 상승처럼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변화를 말하고 이제 피해라는 거는 뭐 태풍 때문에 뭐가 무너졌다거나 할 때 이제 뭐 복구가 가능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이 많은 쪽이 보상을 해라라는 겁니다. 네. 책임이 많은 쪽이라고 하면 당연히 선진국을 그렇죠. 이제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 지금까지 산업혁명 이후에 누적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따지면 미국이 4분의 1을 배출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네. 이제 러시아를 포함한 유럽이 한 30% 정도 되고요. 일본이 4% 이렇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지금 이제 누적 배출량이 벌써 10%가 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기후 변화가 부자 나라들 때문이다라고 하는 게 사실 뭐 과언은 아니죠. 근데 이에 비해서 이제 저개발국들은 당연히 배출량이 적은데 예를 들어서 캅이 열리는 이번 그 아프리카는 이 대륙 전체를 따져도 배출량 비중이 한 4% 정도입니다. 일본 정도 수준이네요. 네, 그렇죠. 예. 아니죠. 일본은 이제 누적 배출량이 그런 거고 이번 이제 연간으로. 네네네. 네네.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 근데 피해는 아무래도 이런 저개발국에 집중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이런 자연재해 보도도 보면 선진국에선 뭐가 조금만 있어도 막 바로바로 보도가 되는데 예. 이런 저개발국은 진짜 엄청나게 규모가 되지 않으면 사실 보도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책임은 적은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이런 나라를 이런 부정의한 상황을 좀 이제 바로잡자 이런 게 손실과 피해에 관한 보상입니다. 근데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을 돕는다 이러면서 이런저런 명목의 기금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그 10여 년 전에 선진국들이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씩 모으자라고 하는 기후 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뭐 다 지켜지진 않았고 이행률이 한 80%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내년까지로 기한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뭐 그 어떤 저개발국의 주는 돈이라기보다는 네. 대출 이런 형태로 좀 갚아야 되는 돈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집행이 됐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이 손실과 피해 보상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얘기했던 뭐 어떤 기금과는 성격이 굉장히 달라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제변화에서 기후변화를 이야기할 때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는 것 이런 이제 두 가지 틀에서 주로 다뤄졌는데
지금 이제 이야기 개도국이 요구하는 거는 이 감축과 적응 요거랑은 별개로 네. 이제 본인들이 겪은 혹은 앞으로 겪게 될 피해를 좀 보상해달라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번에 파키스탄 물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피해 이거를 당장 보상을 해달라 이런 거죠. 사실 이런 요구가 몇 년 동안 이제 계속 있었는데 사실 진지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지진 않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열린 행사여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개막 당일날 손실과 피해라는 게 정식 의제로 채택이 됐습니다. 네. 이게 처음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7, 8일이 정상들이 연설하고 그런 시간이었는데 우리가 얼만큼 내겠다 뭐 이렇게 언급한 나라들이 많아요. 네. 주로 유럽 국가들이 많이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근데 이건 이제 그 각 나라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거고요. 이게 예. 정식 의제가 됐으니까 모든 나라가 이제 합의를 하는 어떤 협약 이런 그렇죠. 형태로 나와줘야 되잖아요. 예.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번에 얼마씩 냅시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차관 형태로 빌려주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그 피해를 본 국가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돈, 그러니까 뭐 보상이든 어떤 명목이든 간에 손실이든 간에 네, 그냥 여기에서 주는 이제 돈이 되겠네요. 네, 아이디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독일이 이제 주로 하는 얘기인데요. 네. 이제 보험을 만들자 이러는 거예요. 보험요? 예, 그러니까 요번에 예를 들면 우리도 차가 침수가 되면 그 침수에 대해서 피해를 보상해 주는 그런 보험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진국들이 이제 보험을 만들어서 뭐 어떤 나라가 물난리를 겪으면 그걸 좀 주던가 아니면은 우리 원래도 뭐 기아라든가 이런 거 인도주의적인 지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연장선에서 하자 이렇게 주장한 나라가 있는데 사실 그거는 굉장히 이제 방법론에 관한 이야기고 사실 거기까지 갈 때까지 그 사실 뇌관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 뭐냐면 바로 책임 인정. 그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거 하는데 뭐 예를 들면 10년 걸린다 조사하는데 그쵸. 이런 거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개발국의 원론적인 입장은 선진국 너희들이 그동안 배출한 책임을 인정하라. 인정하고 오염자가 원래 그런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그러니까 예. 돈을 내라 이런 건데 사실 그렇게까지 가는 걸 원하는 선진국들은 사실 없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두 나라가 그 양쪽 이제 그 의견을 좁혀갈 것인가 그게 굉장히 뇌관이라고 볼 수 있고 예. 그럼 한국은 예. 과연 그렇죠. 돈을 내는 쪽일까 아닐까 이게 좀 내는 쪽일 것 같아요. 궁금한데 네. 뭐 그것도 아직 정해진 게 없어서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어떤 전문가분께서 하신 말씀이 좀 기억에 남아서 말씀드리면 그 우리 NDC라고 있어요. 2030년에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 감축 목표가 있는데 네. 그게 기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NDC라는 건 사실 구속력은 없거든요. 구속력은 네네. 없지만 이거를 이제 기준으로 삼아서 이걸 못 지키면 너희들 이제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니까 너희들은 예. 이제 돈을 내야 돼.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가더라도 하여튼 우리는 책임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게 급선무이긴 하잖아요. 근데 최근 경향을 보면은 뭐 지금 에너지난이나 뭐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다시 석탄 화력 발전소를 돌려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 추세하고는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올해 캅은 뭐 제가 그냥 속되게 말씀드리면 예. 약간 삼재가 겹쳤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죠. 그쵸. 그다음에 경제난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는 미중 관계. 요게 이제 다 겹친 상황에서 열렸는데 예. 사실 뭐 지난해 캅이 열렸을 때도 유럽은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해 여름에 바람이 너무 안 불어가지고 풍력 발전이 되게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위기가 이미 있었는데 그때 분위기만 해도 겨울만 잘 넘기면 어떻게 되겠지. 약간 이런 희망이 있었는데 러시아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에너지 위기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번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게 장기화되고 하다 보니까 막 선진국들도 석탄 사용 다시 늘리고 막 이러고 예, 있잖아요. 그렇게 뭔가 에너지 가격이 오르니까 물가가 오르고 그래서 금리를 막 올리다 보니까 이제 경기 침체까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각국 정상들 입장에서는 당장 해결해야 될 본인 나라의 문제가 너무 시급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후에 힘을 쏟기 어려운 입장인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미중 갈등도 걸림돌이 됩니다. 뭐 미중 갈등이 어제 오늘 얘기 아니지만 작년까지는 막 싸우다가도 이런 기후변화 협상에 오면은
그래도 뭔가 우리 같이 해보자 이런 이제 그 쇼잉이라도 좀 네네. 있었는데 네. 올해는 이제 8월에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면서 네. 중국이 공개적으로 우리 기후변화 대응 안 한다, 너네랑 같이 안 한다 미국이랑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유럽도 지금 자기 제코가 석자고 중국도 미국이랑 협력을 안 한다고 하고 그럼 이제 남은 건 미국인데. 미국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 선거 때문에 아직은 안 왔거든요. 11일 날 도착을 한다고 하는데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할지가 좀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협약을 막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제 가입까지 했는데 지금 각자 도생의 길로 자꾸 가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근데 뭐 지금 이렇게 당사국 총회가 열린다고 하면 세계 정상급들이 다 모이게 되면 아무래도 급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그렇다는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원래는 그러니까 작년 같을 때는 정말 많은 나라의 정상급들이 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사실은 그렇지가 못해요. 예를 들면 영국이 가장 대표적인데 영국이 그 속내를 아주 여실히 드러내는데 영국은 작년 컵의 의장국이었어요. 네. 그때 이제 열리기 전에 보리스 존슨 그때 당시 총리라든가 아니면 그 의장을 맡은 알록 샤르마 이런 인물들이 총회가 열릴 전부터 계속 분위기를 띄웠어요. 막 지구 위기, 기후 위기가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 막 메시지를 하면서 뭔가 이 총회가 이제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멘트를 계속 막 하고 했는데 네. 이제 존슨 총리가 물러나고 그다음에 리즈 트러스 총리도 이제 금방 물러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리시 수낙 총리가 된 건데 네. 이분이 이제 됐을 때 갈 거냐 말 거냐 그랬을 때 이제 나 다른 문제 할 게 너무 많다. 네. 그래서 이번에 칸 못 가겠다. 이렇게 처음에 말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판이 막 있으면서 그러면 이제 각자 도생하자는 거냐 네. 이런 비난이 막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막판에 정말 마지못해서 참석을 하기로 했고 또 이제 일본이나 아르헨티나, 인도, 인도네시아 뭐 이런 여러 나라들이 작년엔 정상이 참석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빠지거나 뭐 급을 낮추거나 이렇게 했고 우리나라도 그러네요. 윤석열 대통령 대신에 예. 나경원 전 의원이 특사로 참석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청년 기후 활동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레타 툰베리 또 예. 이제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요? 뭐 이거는 뭐 지도자들이 그냥 자기 이미지 메이킹 하려고 하는 자리다 이러면서 이제 불참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지난해 회의하고 이번하고 비교했을 때 그럼 이번에는 뭔가 합의하는 결과물을 내놓기가 좀 쉽지 않은 겁니까? 네, 그래 보입니다. 작년에도 사실은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모았고 예. 되게 흥행에는 굉장히 성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그 여러 가지 중요한 이제 합의들에서 그 핵심이 빠진 게 많았어요. 예를 들면 메탄 서약에서 가장 최대 배출국인 중국과 러시아, 인도가 빠진다든가 막 이런 식으로 뭐 산림협약에서 브라질이 빠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나중에 폐막일 때 그 의장이 막 울먹이면서 죄송하다 막 이러면서 했었거든요. 근데 네네. 올해는 또 워낙에 선진국들이 그동안 입에 담기 싫어했던 이 손실과 피해 보상이라는 게 이제 정식 의제로 올라와서 의제 올라온 것도 그나마 절반은 성공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결과가 어떨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숙제로 남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올해 온실가스는 계속 늘어나겠죠? 물론입니다. 그 사실 인류는 아직까지 나무 심는 거 말고는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는 뭐 대량의 어떤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영으로 두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태어난 해 이산화탄소 농도가 340 ppm이었거든요. 예. 근데 작년 컵 열렸을 때 416 ppm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또 2ppm 올라서 418 ppm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산탄소는 쉼없이 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거하기도 어렵다. 네. 참 걱정되네요. 자, 오늘 지구생활백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원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